코로나가 극복을 응원한다. 반드시 이겨낼 것을 믿는다. 대통령의 건강이 정말로 나는 정말로 걱정된다. 그래갖고 굉장히 뭐예요 이거? 병주고 약주입니까? 이런 친서를 보냈다는 건데 윤도한 수석은 또 이거를 굉장히 또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친서를 받았고 북한과의 남북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냉온탕 전술. 남주홍 경기대 석좌 교수는 북한의 전형적인 양동작전, 위장전술, 상반된 메시지를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거다. 그러니까 혼란을 준다는 거죠. 국책 연기기관 관계자는 북한은 바라는 게 있을 때 더 강하게 나온다. 완급 조절하면서 정부 길들이게 하는 거다. 라는 인터뷰가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네. 이쪽 뭐 박사 연구 논문도 계시고 박사 논문도 있고 하니까 일단 물어볼게요. 백두남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소위 굿캅, 배드캅처럼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굿캅, 배드캅. 예. 여동생은 아주 악한 역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선한 역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김여정이 낸 그 논평이 너무 셌다라고 하는 면에서 약간의 말하자면 익스큐즈를 청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실은 보건협력을 3.1절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화답하는 거다. 속으로는 말하자면 코로나19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실이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빨리 우리에게 협력해다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바로 미국이 말하자면 대선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미 관계의 진전이 당분간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시점 조절을 국내 정치적으로 풀자, 남북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과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도 한번 분석해보죠. 최창호 박사님,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어제 만나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고 화냈어. 근데 다음날 만났는데요. 막 따뜻하게 다정해 굴면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다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불같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인격체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다면 경계선적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선을 넘는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뭐 옛날 고두심 씨가 드라마에서 연기했을 때 잘났어 정말 굉장히 매너 있게 하다가 갑자기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근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부부장은 지금 김정은 친서도 가지고 오면서 눈가에 웃음도 많이 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서글서글하고 이미지 좋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나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북한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고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 시에는 김여정이한테 물려주기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성격적으로나 이거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문간의 머리 들이밀기 기법이다. 일단 머리를 공격적으로 강하게 들이밀고 양보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전술적인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의 평화도 중요하고 화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거에 뭐 감동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지금 전방에서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을 2발 연발로다 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무슨 개에다 비유를 하고 어린 것에 뭐 비유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걸 다음날 편지를 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어떤 방역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구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그 대응에 있어서 지금 뭔가 조금 혼란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지금 반응이죠. 감격할 필요 없다. 전 짧게 조금 다른 시각에 해석을 하자면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어떤 생각인지를 제가 분석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김여정이 며칠 전에 그렇게 심한 이야기했을 때 청와대에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이렇게 긍정적인 답신이 왔을 때는 뭐가 왔을 때는 좀 즉각적으로 표명을 한 이 부분에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청와대 입장이 그때 왜
김여정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청와대 입장도 나왔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바쁜데 우리가 일일이 뭐 김여정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전 그 말에 적극 공감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의 이 여기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도 북한에서 뭐 이것저것 좀 필요하다는 SOS에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좋게 해석하자면 김여정 말로 남북관계 끝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김정은의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때 김여정 때도 짧게라도 유관의 도시를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북한도 코로나19로 사실상 방역에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이른바 방역 SOS를 보낸 것이다라는 신호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분석을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의 해설에 따르면 북한이 원하는 건 방역 전문 인력도 도와주고 마스크도 도와주고 의료 물자도 도와달라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오늘 진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신문 주민 7,000명 감시 대상자 분류에 자가격리하고 있다 보도했지만 국제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격리 인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방역의 한계를 느끼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지금 고민일 거예요. 김정희 교수님. 네. 예컨대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가 부족한데 김정은 친사 받았다고 우리가 안 그래도 부족한 마스크 아끼고 아껴서 예컨대 북한한테 마스크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정부로서도 방역 SOS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도 한켠 있겠지만 우리 상황이 사실상 부족한데 이거 선뜻 도와주기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지역에서 상당한 수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 데이터도 실제로는 진짜 확진자가 맞는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축소한 거 아닌지 이런 의혹이 계속 있는 반면에 실제로 왔다 갔다 이제 교류를 하면서 분명히 북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거로 보이고 그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상당 수준 확산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친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일환으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도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뭐 도움의 손길 여유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공개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감염자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의견을 해보면 WHO에서 조만간에 그 팬데믹, 이른바 팬데믹 대유행을 선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WHO의 영향을 가장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조차도 지금 손을 잘 못 쓰고 있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팬데믹이 선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팬데믹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 지금 팬데믹은 선언할 때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은 마지막 6단계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이제 6단계가 접어들면 과거 신종플루처럼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정말 거죠. 비상 상태를 선포할 네네. 수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최근에 나온 결과가 돌연변이가 나온다. 그리고 미국 연구진에서도 과거 이제 초창기 때 1월 달에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하고 지금 2월까지 전 세계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들의 유전자 시퀀스를 분석했더니 돌연변이가요? 예, 돌연변이가 100건 가까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심각한 거는 그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할 때 그 세포 소용체랑 결합을 하는데 거기에 3건의 돌연변이가 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더 분석은 필요한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예.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물론 이러한 경우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보통은 이제 병원성 같은 경우에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99%는 1%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전 세계도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보다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있을 거로, 아니, 그러니까 감염자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변이가 계속 채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돌연변이가 나왔다. 네. 그리고 100건 가까이는 굉장히 많이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 과거의 신종플루가 계절성 독감으로 편입된 것처럼 코로나19도 계절성 감기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